바람은 저 인간이 폈는데 내가 참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시죠.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우자와 회복을 선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때 이혼을 결정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갈등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억울함,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서러움, 그리고 힘듦에 아파하는 과정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외도 사건의 주인공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하신 분들은 외도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성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나름 적응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극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분노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네.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100번, 만번 회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자녀,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씨발회복이라는 말이 카페 게시물에서 자주 등장을 하겠습니까? 외도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이고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끝낸 후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책이 아닌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도 상황 이전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나의 장점과 단점 또는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배우자의 외도 때 아팠던 내 감정들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현재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나은 부부 관계로 개선을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위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바람이 났던 유책 배우자도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친 듯이 나한테 잘해줘도 부족할 판에 본인이 환자처럼 구는 모습이 정말로 꼴보기 싫겠지만 그냥 냅두셔야 합니다. 이때 아내분 자신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집중해요? 집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 스스로 내 삶과 내 가치를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이고 무기력하고 우울감도 커져 있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 거기에 멈춰 있으면 배우자의 외도로 내 삶과 내 가치까지도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분노 속에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슨 운동이라도 시작을 하시고 걷기라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몸을 만드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럴 에너지가 생겼다면 그 에너지를 나를 챙기는 데 쓰셔야 하거든요. 이쁜 옷을 사든지 피부과 시술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우선은 나를 아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줄을 빡빡 그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카페에 올린 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 내용에서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할 때는 명확하게 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공부도 하셔야 되거든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부요? 하겠지만 사람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아픈 시간을 겪었다고 저절로 무조건 성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들을 책으로든 유튜브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치유, 자기 사랑 등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이 되고 나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알고 싶은 분야들을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자신감도 붙고 내 스펙도 올라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게도 되고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바쁩니다. 바람났던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 달라, 밥 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징징거리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독립하게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관계로 되도록 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만 외도와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는 연륜이 오래된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외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이전의 부부로 관계로 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고 부부 관계도 현명하게 유지를 하셨던 분이 아니었다면 아내분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저런 방식,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갔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 이후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진 경우들도 진짜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피해 배우자이지만 우리들도 더 나은 부부 관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저 인간이 폈는데 내가 참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시죠.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그냥 싹 빼버리시고 기대도 하지 말고 사랑도 그냥 빼버리세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내가 선택을 했기에 내가 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덜 억울하실 겁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